주식 투자 남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일단 시작하긴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잘 모르겠죠. 증권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린이라면 ETF에 투자해야 한다. 박현주 회장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도 그랬죠. ETF에 투자하라는 조언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주린이라면 투자해야 한다는 ETF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실제로 ETF가 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ETF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ETF,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네이버에 ETF를 검색해보면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말 그대로라고 하는데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ETF는 펀드인데 여러 주식 종목을 담고 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는 바구니 세트 상품인 거죠. 그 바구니 이름을 A라고 하면 A를 마치 주식 종목처럼 거래하는 겁니다. A라는 ETF, B라는 ETF, C라는 ETF 이렇게 여러 ETF 중에 골라서 한 주를 사는 겁니다. 그럼 그 ETF 안에 삼성전자, 현대차, SK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이라는 ETF 상품이 있는데요.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은 뭐냐면 먼저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를 코스피 200이라고 합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바로 코덱스 200입니다. 실제로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이렇게 기업 200곳에 분산 투자되고 있습니다. ETF 종류도 다양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있고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특정 섹터의 기업이나 특정 영역의 기업을 묶어서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현주 회장은 왜 주린이들한테 ETF에 투자하라고 했을까요? ETF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입니다. 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분산 투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삽니다. 그런데 ETF는 아까 여러 종목들이 담겨있는 바구니라고 했잖아요. ETF에 투자를 하면 우린 이미 내 돈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ETF 상품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분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주린이에게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네이버 주가가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매달 주식을 50만 원씩 투자하면서 분산 투자도 하고 싶어요. 그럼 네이버 한 종목을 사면 이제 10만 원밖에 남지 않으니까 다른 종목을 사면서 분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ETF는 한 주만 사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아까 코덱스 200이라는 ETF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ETF 가격이 약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 코덱스 200을 사면 4만 원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코덱스 200이라는 게 그 안에 삼성전자가 0.3개, SK하이닉스가 0.06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각 기업의 주식을 작게 쪼개서 소액으로도 여러 종목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ETF입니다.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목돈으로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린이들에게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를 추천하는 겁니다. 또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급등락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여러 종목이 담겨 있다 보니까 한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해서 내가 보유한 ETF의 가격을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점은 비교적 수수료가 적다는 겁니다. 일반 주식형 펀드가 1%에서 1.5%의 수수료를 받는 데 비해서 국내 주식 ETF는 온라인에서 0.1% 수준 이하까지도 내려갑니다. 또 일반 주식은 매도를 할 때 거래세가 부과되죠. 코스피는 0.1%, 코스닥은 0.25% 세금이 적용되는데 ETF는 이 거래세가 면제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가는 돈을 아끼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걸까요? 사는 방법은 주식 종목을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식 한 주를 매수하는 것처럼 HTS에서 ETF 종목명을 검색해서 사면 됩니다. 이제 막상 사려고 보니까 ETF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ETF를 보면 이름이 참 어렵죠. 삼성전자 이렇게 딱 기업명이 써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름을 보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ETF는 이름 속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면 그 ETF 종목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맨 앞에 붙어 있는 단어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아까 말했던 코덱스 200에서는 코덱스가 브랜드 이름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브랜드명이 코덱스입니다. 그래서 코덱스가 붙어 있으면 삼성 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KB스타는 KB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명입니다. 맨 앞에 브랜드명,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초지수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누가 운용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 상품의 가격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운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의 차이가 있고 거래량의 차이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사고 싶다면 코덱스 200, 수수료가 더 저렴한 상품이 좋다고 하면 타이거 200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TF 이름에 브랜드명, 추종 지수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름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운용 전략입니다. 상품에 2x 또는 레버리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품은 원금의 2배인 효과가 나도록 운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 오르면 2%의 수익, 지수가 1% 내리면 2%의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ETF 상품입니다. 또 인버스라고 써져 있는 종목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종목은 뭘까요? 코덱스니까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고,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적한다는 의미인데 인버스니까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2X라고 써져 있으니까 원금의 2배 효과겠죠. 코스피 200 지수가 1% 하락했을 때 오히려 나는 2%의 수익을 얻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H 표시가 되어 있는 ETF 상품들도 있는데요. 이 상품들은 환해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지수를 추적하는 ETF라면 환율이 변하면서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그 리스크를 해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ETF도 상장 폐지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처럼 ETF도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보통 그 ETF의 인기가 없어지면 상장 폐지를 합니다. 다만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ETF의 재산은 현금화해서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당장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ETF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만일 ETF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일부 자산은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라고 한다면 보유한 종목만큼 리스크가 있는 건데 부도 위험이 있는 종목은 편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바로 운용 능력의 차별이니까 ETF를 선택할 때도 브랜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린이들의 첫 투자를 위한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목을 잘 고르지 못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갈 것 같다, 혹은 이 섹터의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ETF에 투자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